9월 15일 목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구루 홍성일 기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몇 번째 출연이신 거죠? 한 4번째 출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성일 기자님이 나오시면 이제 오늘 주제가 어떤 걸지 대충은 짐작은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기 전에 일단은 바로 네이버 이 주가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비덴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같이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7월 말쯤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이제 오늘 또 한 10%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7월 달에는 한번 공시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FTX라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이 비덴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하나 새로운 어떤 썰인 거죠. 그렇죠. 주장이 보도된 거죠. 네,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토론방에 잠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댓글을 봤는데 뭐 드디어 상 가자 이러면서 매각 확신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이러다 말 거다. 지능은 탈출 순이다. 뭐 찌라시에 누가 이걸 사냐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기자로 언급이 되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자가 세력이 아니냐 이러한 좀 종목 토론방에서 오늘 굉장히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이 비덴트 관련해서 어떠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빗썸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가능성,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빗썸 인수 추진 FTX 추가 자본 조달 추진하나 이러한 기사로 이제 저희가 7시 54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왔네요. 네.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또 다른 매체에서 바로 다뤄진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 같이 보시면은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현지 시간 14일 FTX가 인수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 FTX가 몇 가지 인수 후보를 평가 중이며 그 중에 일부는 소매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일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현재는 예비 단계에 있으며 인수 협상이 결렬될 경우 FTX의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FTX 측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FTX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또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장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주장 정도로 나왔는데 제가 FTX 관련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는데 요번 FTX 기사 관련해서는 되게 재밌었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전에 FTX가 후옵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 그 다음에 뭐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FTX의 대주주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이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와 FTX 벤처스라고 투자 자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합병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2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니다라는 트윗을 직접 CEO가 남기면서까지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확실한 의사를 밝힌 거죠. 표현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트위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샘 뱅크먼 프라이드 CEO가 남겨놓은 트윗이 이제 트위터에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관련해서 트윗을 올려놓은 걸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공유를 한 겁니다.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공유한 트윗이 거기에 보면 코인 데스크가 아니라 코인 베이스라고 돼 있었거든요. 코인 베이스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이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CEO가 한마디 남긴 게 코인 데스크와 코인 데스크를 헷갈리지 말아라. 이 정도의 트윗만 남긴 걸 보고 아 이게 논의 자체는 있는 것 같다. 그 전하고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입장은 아니지만 네. 전과의 반응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약간 추정이 조금,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지 않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또 너무 무게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빗썸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네. 내용이 이제 7월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빗썸을 인수하려는 이유, 뭐 배경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각국의 규제가 많아졌고요. 네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규제 기관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렇죠. 시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데 어느 시장에서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걸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네. 어느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현지에 있는 거래소, 기존에 있던 거래소를 인수해서 확장을 하는 경우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을 그쵸. 단축할 수 있는 거네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거래소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갖고 있던 점유율을 땡겨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FTX 같은 경우에가 지난 6월에 네.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볼을 인수를 해서 네. 캐나다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비트볼이라는 거래소는 캐나다 전 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FTX가 이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 빗썸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빗썸 자체가 이제 업비트에 이어서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20%. 우리나라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암호화폐 거래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FTX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래소들의 매출도 떨어지면서 네, 요즘 좀 시장이 네. 안 좋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는 시기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 FTX 입장에서는 조금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해서 좀 그렇죠. 사업을 쉽게 그렇죠. 좀 더 시작을 용이하게 해보려는, 할 수 네. 있게 된 거죠. 그런 배경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저렴한 값에 사서 좀 키우겠다. 그쵸. 이러한 이러한 이제 명목 하에 좀 네, 인수를 시도를 해본 거죠, 협의를. 네, 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7월 달에 이제 나왔던 기사예요. 네. 조선비즈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이제 내용이 보시면은 빗썸이 복잡한 지배 구조로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 말미에도 보시면은 뭐 여러 업체들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네. 뭐 JP 모건 같은 이런 외국계 자본들이 시도는 했으나 네.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복잡한 지배 구조 때문이었다. 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비덴트가 이제 관심을 받다가 조금 이렇게 다시 상황이 수그러든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빗썸의 인수를 빗썸은 인수를 이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뭐 JP 모건, 뭐 NXC 그러니까 넥슨의 지주 회사죠. 네. 네, NXC 등이 이제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네. 이 복잡한 지분 구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예, 포기하고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빗썸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두 그룹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빗썸의 일단 단일 주주로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34% 가량을 갖고 있는 비덴트가 맞습니다. 비덴트가 네. 34%. 그리고 그 비덴트 말고 이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네. 이제 DAA라는 기업을 통해 30%. 네. 그 다음에 BTHMB 홀딩스라는 이런 네. 기업을 통해서 또 10.7%. 네. 그래서 사실상의 대주주는 이정훈 전 의장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FTX 입장에서는 이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덴트와만 협의가 돼서는 이거를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이제 사람들과 예. 뭐 기업들과 이걸 협의가 다 돼야지만 돼야지만 이 경영권이라는 게 자기가 네. 소유하려면 50%하고 플러스 1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덴트와만 대화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정훈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빗썸 인수와 관련해서 BK 케미컬 메디컬 네. 이쪽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하다가 네. 이제 이 BK 메디컬 김병권 회장 쪽에서 이정훈 의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 빗썸 홀딩스 네. 이제 빗썸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빗썸 홀딩스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FTX가 이 빗썸을 인수하는데 이 복잡한 지배 구조와 상황 자체를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걸 인수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업체들과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네. 한마디로 이거를 인수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전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TX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자꾸 빗썸을 인수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예, 예. 네,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FTX라는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서는 드물게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데카콘 기업에 편입이 됐다. 이러한 네. 내용이 있던데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뭐 인수 상황 이런 것들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이렇게 좀 기업을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까지 데카콘 기업에 편입이 됐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FTX는 2019년에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네. FTX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네. 샘 뱅크문 프라이드라는 CEO, 설립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30살 정도 됐는데 굉장히 네. 젊은 분이네요. 젊은데 이제 미국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앤 리치. 네.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FTX는 최근에 있었던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를 320억 달러 정도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자금 조달을 할 때도 저 기업 가치 평가된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볼까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1차에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추가로 네, 그때 얼만큼 당시에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기업 건가요? 가치라는 것이 이 기업이 통으로 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만큼의 덩어리가 되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조그만 부분이지만 이만큼 우리가 투자해 줄게. 투자를 할게. 네, 이게 투자액을 결정하는 어떤 회사의 기준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FTX가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알려지게 된 것은 네. 암호화폐 겨울이 오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네.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게 기존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1등, 네. 심지어 나스닥 상장도 돼 있는. 네, 코인베이스는 뭐 많이 나오죠. 들어보죠. 네. 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기업들이 되게 큰 관심을 받았다가 네. FTX가 이제 암호화폐 겨울이 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과는 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물론, 네. 이제 거기서 제일 특이했던 점들이 이제 암호화폐 겨울이 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네. 거기에 소방수로 네. FTX가 둔판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했고, 내가 나서서 좀 네, 살려줄게. 돈도 빌려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블록파이 같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요. 네. 블록파이, 보이저 디지털 이런 회사들의 업체들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뭐 이제 경영권을 획득하든가 최대 주주에 오르든가 이런 식으로 규모를 또 빠르게 이 기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네,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네, 뭐 네, 그런 이런 것도 거네요. 있고 이제 뭐 연초에는 리퀴드 그룹이라는 곳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샘 뱅크먼 프라이드 네. 이 사람이 가장 재밌었던 것들은 이 로빈후드라고 미국에서 그 개인 간의 주식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분도 7.6%인가를 본인 스스로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되게 이게 FTX라는 기업이 최근에 와서 되게 재밌는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이 암호화폐 겨울이 오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잘랐는데 해고를 하고 네. 이 와중에 FTX는 우리는 계속 사람 뽑는다 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점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거죠. 보여준 거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사업이 지난 작년에 확 크니까 네. 사람들 왕창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규모를 키웠는데요. 그때도 FTX가 이 CEO의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2명을 뽑는다 그래서 이 효율이 2배가 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 뽑은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것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다. 라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만큼만 이제 차차 순차적으로 이 규모를 늘려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되는 경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이 좀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많이 뽑은 게 아니라 네.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직원을 뽑겠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든 호황기 때든 그렇게 하겠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변할 거 없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밝힐 만큼 약간 독특한 행보를 보여왔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선 좀 신뢰감을 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이제 FTX의 거래량 같은 것들이 다른 거래소들은 하락하고 있을 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요즘 그 소비자들이 갑자기 이게 생각난 건데 소비자들이 왜 착한 기업에 돈줄 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데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조금 좋은 이미지로 그렇죠. 뭔가 건강한 이미지도 있고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 기업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 잘 차려진 기업을 조금 가져가면서 이득을 취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회사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비덴트에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과연 이게 진실인지 한번 같이 홍성일 기자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인수를 했을 경우에만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수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인수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 조달도 가능성으로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이
비덴트, 빗썸 관련해서 이 FTX가 어떤 회사고 또 이 회사가 빗썸을 어떻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또 이제 빗썸의 복잡한 지배 구조까지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루 런치박스 11시 30분에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주님이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아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같이 지금까지 방송 함께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